이번 시간은 신장이식의 모든 것 마지막 3편, 우리가 잘 이식받은 이 신장을 어떻게 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장이식을 오래오래 잘 사용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신장이식 후 이식된 신장의 예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거부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부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거부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 면역 억제제를 그 복약 시간과 용법과 용량을 철저하게 지켜서 복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 반응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1년 내에 저희가 한 10에서 15% 환자에서 거부 반응이 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거부 반응이 왔을 때에 최대한 신속하게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거부 반응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거부 반응이라는 것이 특별한 증상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인 외래 경과관찰을 통해서 거부 반응을 조기에 발견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이식신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식된 신장의 노화를 방지하는 것인데요. 당연히 고혈압이나 당뇨 같이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 기저질환에 대한 철저한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신장의 기능을 잘 한다고 해서 그런 질환들을 방치하게 되면 또다시 만성 신부전을 경험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또 하나는 신장 기능이 잘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암의 발생인데요. 아무래도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다 보면은 암의 발생률이 증가하게 되고, 또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 증가하게 돼서 규칙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면역 억제제를 복용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뭐가 있느냐? 통상적으로 면역 억제제는 3제 요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약이 칼시인유린 차단제라는 거죠. 타크로리무스나 사이클로스포린이 그 대표적인 약제가 되겠는데요. 그 약제들의 특징적으로 그 약제들은 다른 약이나 음식의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혈압약으로 가장 흔하게 먹는 칼슘 차단제나 아니면 항진균제 같은 것에 여러 약제의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이식을 받고 있는 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약을 투여받을 때는 반드시 담당 주치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의료기관에 본인이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셔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음식과도 상호작용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몽이나 석류나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과량을 한 번에 섭취하는 것은 자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법적인 면에서도 이 면역 억제제는 공복에 반드시 투여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음식과의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복에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 억제제는 저희가 적정 혈중 농도를 보면서 용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용량을 조절하시면 안 되겠고요.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되는 이유는 혈중의 면역 억제 농도의 항상성을 유지하여서 거부 반응을 예방하고, 또한 이제 외래에 방문하실 때에 정확한 약물 농도를 체크함으로 인해서 적절한 약물 용량을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꼭 제 시간에 약물을 복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것이 저 다른 이식 받으신 분은 1ml 밖에 안 먹는데 왜 저는 3ml, 5ml를 먹어야 되나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말씀드렸듯이 약의 복용 용량은 적정 혈중 농도를 보면서 조절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약을 대사하는 능력이나 또 주로 섭취하는 음식물에 따라서 약물의 혈중 농도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본인이 복용하는 약의 용량은
주치의가 약물의 혈중 농도를 정해주는 용량을 반드시 복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식 후에 수혜자들은 보통 한 2주, 열흘에서 2주 정도에 퇴원하시게 되는데요. 신장 이식에 성공하고 나서 과연 식이요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 음식물 등 중에서 면역억제제와 상호작용이 있는 음식을 조심하셔야 되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건강한 식사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면역억제제를 강하게 쓰게 되는 이식 초기에는 생으로 음식을 먹는, 예를 들어서 회를 먹는다든지 육회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껍질째 과일을 먹는다든지 그 다음에 생야채를 드신다든지 하는 것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단백질의 제한은 없지만 동물성 단백질의 과도한 섭취는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요. 고콜레스테롤 음식들도 섭취를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은 얼마나 마셔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그 물은 보통 저희가 하루에 2리터 정도, 그것도 이제 날씨에 따라, 예를 들어서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요, 땀을 많이 흘릴 때는 많이 드시도록 저희가 권고하고 있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한 1.5에서 2리터 정도를 마시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커피는 한 잔 정도, 당분이 없는, 소위 이제 블랙커피라고 하죠. 이 커피는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심박수를 증가시킬 수 있고 또 탈수도 유발할 수 있고 혈압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잔 이상은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류가 많은 음료수들은 당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당류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음료수들은 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상생활의 복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초기에는 면역억제제를 강하게 쓰기 때문에 3개월 정도에는 더욱더 감염에 조심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손의 위생이나 또 다른 사람을 접촉하는 것에 있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전은 보통 저희가 한 달 정도는 조심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는 안정적 기간을 가지고 또 직장에 복귀하도록 권하고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또 일하는 노동의 강도에 따라서 저희가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식 후에 또 운동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 운동은 회복의 속도에 따라서 환자분마다 다 다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맨손 운동으로 시작하여서 점점점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그 강도를 높여가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보통 우리가 웨이트라고 하는 근력 강화 운동은 한 이식 후에 6개월간은 제한을 하시고 6개월 이후에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요즘 백신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셔서 백신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백신은 불활성화 백신이라고 하는 사백신은 괜찮고 생백신은 안 되겠습니다. 그 생백신의 대표적으로 수두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나 홍역, 그런 백신들은 생백신이고, 사백신은 우리가 잘 아는 독감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그런 사백신에 들어가는데요. 대상포진에 대한 백신이 예전에는 생백신이 있어서 이식을 받으신 분들한테는 사용을 못하게 했는데, 최근에 이제 사백신이 나오면서 대상포진 바이러스도 백신을 맞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건강검진은 저희가 매년 하도록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국가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제외되는 많은 검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갑상선에 대한 초음파나 아니면 여성들은 유방초음파, 유방검진, 그 다음에 대장내시경도 제외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다 보면 암의 발생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암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위내시경은 1년에 한 번, 대장내시경은 3년에 한 번 정도 하실 수 있도록 권하고 있고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3편에 걸쳐서 이식 전, 그 다음에 이식 후에 과정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쨌든 이 장기 이식이라는 것은 누구의 희생이 반드시 따르는 수술이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환을 그 어떤 치료보다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또 공여해 주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면서 오래오래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